업종 테마 서바이벌 가는 날입니다. 모이스타 홍은주 대표와 함께 유망 업종 테마 종목까지 진단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기업 어떤 건지 한번 리뷰할까요? 네, 일단은 스마트폰의 중저가나 고가 사양이나 다 블루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자화전자나 세코닉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옵트론텍을 들고 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에 옵트론텍이 크게 못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어떤 그 회사들의 이 IT가 약간 소외되면서 BW를 어떤 발행을 하거나 CB를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고 스탁옵션이 조금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좀 물량은 많지 않은데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는 만큼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 옆으로 행보해 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실적과 더불어서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목할 쪽, 앞서 예고를 좀 하면서 통신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신업종이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네. 실적이 좋아집니까? 네, 일단 통신업종들은 2010년, 11년부터 마케팅 비용을 이 어떤 전체 3사 SK텔레콤하고 KT, LG유플러스가 마케팅 비용을 정부가 주도하에 좀 줄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때부터 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LTE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그 통신망이 형성되면서 새롭게 LTE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고급 사양의 스마트폰이 어떤 그 전환이 되면서 LTE에 대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게 통신사들의 다시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어차피 통신사들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볼륨이 약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안전성과 성장성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중에서도 SK텔레콤과 KT 또는 LG유플러스가 3사가 거의 독보적인데 제가 과거에는 이 SK텔레콤과 KT를 쌍두마차로 보고 사이 같은 3위다라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는 이제 그 사이 같은 3위가 큰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LTE망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길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같은 3위, 그러니까 4등 같은 3등. 그건 이제 1, 2위하고 격차가 좀 크다, 이런 그렇죠. 의미였었죠. 그런데 이제 LG유플러스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 그럼 집중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자료화면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면 지금 이제 주요 제품이 어떤 통신기기가 변하면서 유무선 단말기의 어떤 판매를 이루어주고 있는데 이런 어떤 매출 구조가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이런 매출 구조가 변화가 오면서 그러면 이 주요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이 변화가 오느냐. 지금 보여주는 화면처럼 LTE에 관련된 화면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여기 화면 자료화면을 보신다면 광대역 가입자 동향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LTE에 대한 이 어떤 통신망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가입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광대역 가입자 동향을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도 굉장히 우상향되는 어떤 볼륨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볼륨을 보여주는 이유는 과거에 없던 자료라는 거죠. 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더구나 이 LTE 통신망뿐만 아니라 결합 상품이라든지 SK 브로드밴드나 스카이라이프가 결합 상품을 통해서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LG유플러스도 기업을 상대로 또는 개인을 상대로도 IPTV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계열사 종속사도 굉장히 실적이 우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이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LTE 단말기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LTE 가입자 수 증가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걸 ARPU라고 합니다. 즉 어떤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성장을 하느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이 LTE 단말기와 더불어서 가입자 수의 증가, 이 LTE 무선 단말기의 통신망이
가입자 수 전체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약간의 판매 가입자 수가 좀 이 KT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약간 줄긴 했지만 점유율 캐파는 여전히 증가한다라는 걸 좀 보시고요. 그렇다면 실적이 2012년에 1200억 정도의 온기로 매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은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1분기에 영업이익이 1분기에 200억 정도 나왔는데 2분기에도 한 1,4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올해 온기로 5천억 정도 나온다면 현재 1분기에 EPS가 한 684원 정도 나오는데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16,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 다만 이런 전체 시장 가이던스가 점차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가이던스는 하반기 들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통신업종 오늘 주목하셨고요. 관심주는 LG U+였는데 예, 양태원 대표님이나 홍선혜 캐스터나 우리가 이제 통신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말기도 그렇고 통신사도 선정을 하기 때문에 LG U+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거나 여쭤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떠세요? 저요. 솔직히 LG 플러스 쓰질 않아요. 네. 단말기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네. 지금 뭐 정부에서 그 각 사마다 지금 과징금을 물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대리점, 판매점 대리점이 어쩔 수 없이 계약 때문에 지금 신규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려야 어떻게든 또 한번 이렇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얼어붙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향후? 지금 이제 가입자가 우리나라는 풀로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막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기업 측면에서도 비용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경쟁을 하겠다라는 것은 기업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들이 저쪽에서 나오면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면 이익 구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현재 상태에서 순환이 하겠죠. 뭐 LG를 쓰던 게 SK를 쓴다든지 SK에서 쓴다든지 뭐 아니면 KT를 쓴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SK텔레콤이 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후발주자 2, 3위가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되면 뭔가 좀 더 퀄리티 있는 망을 이용해서 어떤 이전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대한 메리트가요. 네네. 사실 단말기 통신사를 옮기고 할 때 항상 뭐 전화를 받는 것 네, 보면은 네. 단말기를 무상 교체를 해줍니다. 네, 네, 무료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사실 품질에 대한 이 차이보다는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거는 확신이 들거든요. 네, 네. 품질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전에 대한 메리트를 네. 가격을 이길 수 있는 메리트가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은 사실. 글쎄요, 지금은 저는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풀로 좀 꽉 차 있다,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변신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LTE가 새롭게 등장한 거는 통신사들에 대한 재조명도 있었고 장비 네. 업체들한테도 재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통신망이라든지 장비 업체가 사실 성장성이 없었어요. 뭐 네. 최근에 FR텍이나 솔리드나 뭐 KMW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이런 순환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현재로는 지금 이제 LG U+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긴 하지만 어느 순간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한 2, 3년 내로는 정점을 찍겠죠. 하지만 현재로는 억지로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통신업체, 이 장비업체들은 통신사들이 서비스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로 진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장비를 바꿔야 되는데 네.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꽉 차 있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성장성을 계속 의구심을 받았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LG U+ 쪽이 다른 통신사보다 좀 낫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현재 이제 워낙 미미한 캐파를 갖고 있다가 네. 조금 확대되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쳐다보는 셈이죠. 왜냐하면 네. 작년에 1,200억이었는데 똑같은 환경이었으면 아마도 올해도 1,200억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겠죠. 하지만 환경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5,000억을 기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약간의 기존에 있는 소비자들을 좀 뺏어오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네. LG U+의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꽤 올랐어요. 네네네. 예, 연초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연초 한 8,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네. 예. 적정한 밸류는 어떻게 판단하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트 상을 한번 좀 보여드린다면 현재 차트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뭐 그 5일선을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5일선을 최근에 많이 강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5일선을 좀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양봉을 좀 보여줬습니다. 5일선을 타고 33일선을 깨는 듯 하면서 이중바닥을 보였지만 제가 좀 전에 LG U+의 성장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겸비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매수 포인트가 됐는데 현재 관점에서는 지금도 사도 된다. 어차피 2분기, 3분기, 4분기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여주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가이던스가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EPS가 뭐 600 얼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16,000원에서 부근에서 그래서 목표가 15,000원 정도 현재 관점에서는 신고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2분기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3분기까지도 연장을 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고요. 7월 29일 날 IR을 회사가 또 하는데 실적을 더불어서 시장에다 대고 IR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 모르겠지만 IR에 좀 자신이 있는 게 아닌가. 실적 부분에서 좀 우리가 예상 가이던스보다 비슷하거나 뭐 일부 하회한다고는 하지만 크게 하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15,5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1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올해 하반기 내내 살 거 없으면 LG U+를 한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업종 테마 서바이벌 통신 서비스 업종 가운데 LG U+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홍은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